JP모건이 코맥스 창구에 보유한 은 보유량이 점점 JP모건의 개인 금고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물 은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사라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걸 접하게 됐던 건 뭐 때문이었냐면 바로 일단 이 뉴스 때문에 뭐지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 커뮤니티인 월스트리트 실버라는 곳에 이제 게시된 내용인데요. 오늘 JP모건은 358만 온스의 은을 적격에서 등록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적격에서 등록으로 옮겼다는 건 이 코맥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가 있어요. 미국에서 운영되는. 여기에서 이제 은을 나누는 등급을 적격은과 등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코맥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에서는 적격은과 등록 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래를 위함,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투자 혹은 베팅을 위한 거거나 투자를 위한 것을 이제 적격은으로 시스템화했고, 등록은은 실물 보유 및 인출을 위한 이제 은을 등록은으로 두 가지로 나눠 놨어요. 근데 여기서 JP모건은 358만 온스 정도의 은을 이 거래나 투자 목적으로 있었던 이 은을 이제 실물 보유나 아니면 인출을 위한 그런 은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게 오늘 그랬다는 거고, 이틀 만에 거의 700만 온스 정도의 그 은을 등록은으로, 그러니까 실물 인출을 위한 그런 은으로 바꿨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JP모건이 그 은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직접 뽑아왔는데, 이게 그 말씀드린 코맥스 창구에서 이제 발간되는 투자 주체들의 현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JP모건 체이스, 이제 은 시장을 조작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 JP모건의 이게 레지스터드가 바로 등록은 실물 인출을 위한 실물을 배송받기 위한 그런 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리지블이 이제 바로 그 적격은 투자나 베팅을 위한 그런 은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358만 온스가 여기서 적격은에서 빠져가지고 등록은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사실 JP모건의 이 은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이게 원래 더 많거든요. 지금도 많지만 적격은에서 등록은으로 바꾸고 이거를 자꾸 실물 인출을 해감으로써 얘네들이 JP모건이 코맥스 창구에 보유한 은 보유량이 점점 JP모건의 개인 금고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금 왜 그러냐,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아니 그래, 은 여기에 보관하느니 자기가 보관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코맥스 창구에 이렇게 보관을 하면 보관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하니까 가져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실물 인출을 받을 수 있는 월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인도 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2월, 4월, 이렇게 6월, 8월, 12월 해가지고 이렇게 2개월마다 실물을 배송받을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2개월마다 돌아와요. 그래서 보통 이때 이 1월에서 2월로 넘어갈 때 적격은이 이제 등록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이제 1월 말에서 2월로 넘어갈 때 거래소가 요구를 하거든요. 너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은을, 이런 걸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라는 걸 써서 원래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인데 2억 원치 매수하겠다 해서 20배로 더 많은 돈을 굴리거든요. 근데 인도월에 다가오면 그러면 너가 그 투자한 만큼 2억 투자한 것만큼 당장 네 통장에 입금해서 실물을 인도 받던지, 아니면 지금 네가 그렇게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걸 포기해라 라고 오기 때문에 실물 인출을 받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1월에서 2월로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 등록은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성이 커요. 근데
3월이 됐잖아요. 지금은 2월에서 지금 3월로 넘어온 거죠. 사실 이때는 오히려 적격은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고 얘는 또 언제든지 등록은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여기서 이제 그 자기가 레버리지 썼던 것만큼 그 증거금을 채워 넘으면 등록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에는 그렇게 하고 4월로 넘어갈 때 등록은으로 바꾸는 게 정석인데 3월부터 벌써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걸 계속 등록은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보시면 적격은은 이제 안 늘려요. 얘네들이 이제 적격은을 아예 안 늘려요. 적격은을 안 늘린다는 건 더 이상 은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더 이상 은을 매수하지 않고 그동안 매수했던 은을 등록은 실물 인출을 받을 수 있는 은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은을 계속 인출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왜 굳이 3월에 할까? 이게 참 의아하다는 거죠. 네, 뭐 그게 굳이 지금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4월 돼서 해도 충분한데 누구도 강제하지 않고 뭐 시스템상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굳이 왜 인도월도 아닌 3월에 이렇게 적격은에서 등록은으로 바뀌는가? 이게 되게 아이러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신기한 것들을 또 몇 개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 코맥스라는 곳에서 지금 적격은과 등록은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22년 8월 거 이게 이제 이 마이크세이 98이라는 이분이 엄청나요. 이분이 매일매일 이 코맥스 창구에 있는 적격은과 등록은을 다 하나씩 자기가 조사해서 매일매일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난 데이터는 그 CME 그룹에 안 남아있다 보니까 자기가 매일매일 조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놔요. 아무튼 진짜 이제 약간 이쪽에서는 또 광기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했던 것 중에 내리다가 이게 쭉 내려서 이제 2022년 8월쯤 거를 한번 봤어요. 이때 보면 적격은은 한 2억 8천 정도가 됐고 등록은은 한 5,500 정도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현재를 보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적격이 2.8억 그리고 등록이 5,500만 맞죠? 지금 적격은 그렇게까지 많이 줄었다는 아니에요. 대략 한 2. 거의 한 5억까지 줄어서 한 3억 3천만 정도가 줄었다. 그러니까 많이 준 건 아니죠. 2.8억에서 2.5억으로. 근데 등록 준 거 보이세요? 야, 5,500만에서 지금 3,800만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물 인출 양이 진짜 엄청나게 줄었다. 그래서 토탈 양도 지금 되게 많이 줄었는데 단순히 그 JP모건이 지금 빼간 게 한 4천만 온스 정도 되니까 거의 JP모건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지금 다 실물 인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적격은에서 등록은으로 바꾸고 이 등록은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JP모건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가져가는 건가? 이 은을 왜 자꾸 빼가는 건가? 요거. 그리고 이제 실물 인출량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이 실물 인출을 얼마나 해갔는지를 보면 자, 이게 실버스퀴즈가 있었던 2021년 1월 이후에 이제 은이 시장에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보면 와, 이렇게 그냥 내내 빠져나가다가 정확히 이날 2022년 한 7월을 기점으로 그냥 또 미친 듯이 빠져나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실물 인출로 이어지고 있다. 예. 왜 이럴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그 데이터를 지금 미처 못 가져왔는데 지금 은 보유량이 그냥 거의 한 5, 6년 만에 지금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이 코맥스 창고에 보유되어 있는 실물 은 보유량이. 와, 은이 그냥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가는가?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그들이 가져가면서 뭐 이유라도 알려주고 가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으니까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나마 좀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몇 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인도에서 은 수요량이 폭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역대 최대를 찍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인도의 은 수입량이에요. 인도가 금도 그렇지만 은도 수입량이 거의 전 세계 원, 투탑 이 정도거든요. 보면 올해 와 9,600톤 와 어마어마하죠. 9,600톤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 전에 거의 전무후무하다.
지금 이 정도로 은을 많이 사갔다. 근데 이게 약간 데이터상 책정하는 곳마다 살짝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쪽 데이터를 가져와 보면 인도의 은 수입량이 여기서는 9,450톤이다. 근데 뭐 어쨌든 이거 자체가 늙어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를 은괴 수입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주얼리까지는 은 수입으로 보자. 뭐 ETF에 그런 이렇게 할당되는 은 수입한 건 빼자. 뭐 이거는 이제 각각 측정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뭐 어떻게 측정해도 결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은 수요가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은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뉴스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이게 뉴스도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은 사면서 왜 사는지를 이상하게 이야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도는 2022년 여기서 또 8,800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측정하는 방식만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역대 최대다. 은수입량으로 사상 최고 수준의 은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런 2020년과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한 둔화로 수입이 최저치로 떨어졌을 때 작년의 수요 급증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귀금속에 대한 인도 소비자의 지속적인 믿음을 광범위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인플레이션 막 치솟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과 함께 은의 수요가 폭증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마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금에 비해 은이 워낙 더 싸기도 하고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니까 그게 은의 수요를 더 폭증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있고 다른 부분은 또 산업 수요도 있죠. 최근에 뭐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은의 산업 수요 자체가 전 세계 은의 수요 자체가 이제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정도였으니까 주얼리, 투자, 은제품 및 산업과 같은 가치 부분 전반에 걸쳐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축제 기간 동안 선물용으로 은화를 구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빠른 가치 평가를 위해 실버바를 구입했고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이전 2년 동안 처분했던 재고를 재입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2년 동안 그 수요가 없었을 때 재고가 쌓였던 게 다 팔리고 지금 재입고를 했다는 거죠.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총 수요량이거든요. 총 수입량 요게 8,800으로 여기선 기록이 되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보든 어떻게 보든 전무후무한 그 정도의 수입량이 올해 또 터졌다 뭐 그런 내용. 일단 요런 내용이 있어서 결론은 뭐 얘네들도 다 뭐 완벽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그런 가치 저장고로서의 그런 매력 그리고 이제 산업용으로서의 매력 이 두 가지가 폭증해서 2022년에 작년에 이렇게 은수요가 폭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은수요가 이렇게 빠르게 폭증을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거 한번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이제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2021년을 보면 이때부터 이게 공급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수요거든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약 4,800만 온스의 은이 부족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에 보면 이 수요는 무려 거의 16%가 폭증을 하고 공급은 진짜 늘어봤자 2%밖에 안 늘었거든요. 근데 수요가 지금 16%가 급증했어요. 이 전에 이때는 18%가 늘은 거고요. 지금 은의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1억 9,400만 온스의 은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의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이 더 가파르게 오고 있으니까 야 이거 공급은 늘려봤자 지금 뭐 많이 늘려야 4% 뭐 그렇게 안 되면 한 2% 그러니까 2에서 4% 뭐 더 많이 해봤자 한 5% 늘어나겠죠. 많이 올려봐야 5%인데 지금 수요가 막 10몇 %씩 껑충껑충 뛰는 이 와중 이렇기 때문에 이거 실물 이거 진짜 무조건 부족해진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까 전에 그 적격은과 등록은을 더 말씀을 드리면 적격은은 투자와 그 다음에 베팅을 위한 그런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등록은이 바로 실물 인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코맥스에서 직접 밝혔던 게 이 적격은이 지금 등록된 게 JP모건만 하더라도 한 1억 3천 1.3억 온스 정도가 있었죠. 근데 얘는 만약에 너네가 실물을 원하면 한 50% 정도밖에 인출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물 인출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이제 적격을 등록으로 바꾸고 실물 인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 갑자기 내가 한 1억 1.3억을 바로 바꿔달라고 하면 사실 50%도 못 바꿔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50%도 그냥 자기네들 계산치에 그런 거지 정확하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20%도 안 될지도 몰라요. 예, 업계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거 보통 한 20% 미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적격은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시장에 한 3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3억 온스의 은 중에 실제로 인출이 가능한 실버는 1억 미만일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은 못 늘어나서 지금 안 그래도 공급 부족 현상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공급 부족 현상으로 내가 실물을 인출을 해야만 하는 그런 뱅크런 같은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이 적격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절반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거의 30%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실물을. 나머지 70%는 그냥 여기 시장에 묶여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더욱더 이제 가시화될 게 보여지니까 빨리빨리 조금씩, 뭐 지금 인도 월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지금부터 계속 적격은을 등록은으로 바꿔가지고 인출하고, 적격을 등록은으로 바꿔서 인출하고, 이거를 계속하는 게 아닌가. 이게 작년부터 이게 심화됐거든요.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작년 8월부터 적격은에서 등록은으로 바꾸고 등록은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이거 보면 지금 말리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거의 그 생산량, 그러니까 금을 생산하는 광산 중에서 정말 큰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은은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 은의 생산은 금을 포함한 광물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을 캐려고 이 광산을 캤는데 그 원석에 은도 들어있어서 은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만을 캐는 그런 기업은 없진 않은데 거의 진짜 엄청 드물어요. 그러니까 은의 생산이 늘어나려면 애초에 은을 캐는 게 아니라 금을 많이 캐니까 부산물로서 은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의 공급을 보려면 금의 공급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데 뉴스 나오는 걸 보면 말리 산업용 금 생산량은 2023년 63.9톤으로 전년도 66.2톤에서 약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광산부가 화요일에 밝혔습니다. 말리는 아프리카 최고의 금 생산국 중 하나이며 베리골드, 그 다음에 이런데 베리골드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 기업이죠. 이런 그 대형 금강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 채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베리골드 사업 보고서 보여드렸죠. 지난 실시간 방송 때. 박살이 났잖아요, 그냥. 와, 그냥 전 세계 최대 금강 기업도 지금 생산을 못 늘려요. 그래서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그 베리골드 줄어들었고, 뉴몬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 기업이죠. 그래서 이 원, 투 탑이 둘 다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베리골드는 그 매출 쪽을 보면 순이익이, 와, 그냥 박살 났어요. 진짜 얘네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할 정도로 박살나고, 최근에는 아예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적자가 작년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보다 더 큰 수치가 적자가 한 분기 만에 발생했다. 그 정도로 지금 금광주들이 다 죽어난다. 금의 생산이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금의 생산이 줄어들면 이건 곧 은의 생산이 줄어드는 거다라고 치환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은의 생산은 오히려 늘려야 하는 판에, 수요가 이렇게 폭증해서 늘려야 하는 판에 생산을 못 늘린다. 생산은 못 늘리는데 그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런 실버 스퀴즈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런 실물 인출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LM이라 그래서 런던 금속 거래소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금속 거래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맥스랑, 그리고 이제 LME, 그러니까 런던 금속 거래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의 금을 안 받겠다. 근데 러시아가 금 생산량도 그렇고 금 매장량도 그렇고 전 세계 3위예요. 얘네들이 진짜 금을 엄청나게 뿜어내는데, 금뿐만 아니라 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이 많다는 건, 금을 많이 생산한다는 건 은을 많이 생산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러시아의 비금속 유입을 중단했다. 비금속이 바로 금이나 은, 뭐 팔라듐,
뭐 백금, 뭐 플래티넘 이런 것들을 이제 비금속이라고 말하는데 요거 유입을 중단했다. 이 말은 뭐냐면 생산량도 지금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이 생산된 게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게 막는다는 거는 공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거래에서 공급이 줄어든다. 안 그래도 생산량이 줄어서 공급이 부족한데 러시아의 금과 은을 안 받겠다.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이것이 또 이런 실버 스퀴즈에 대한 리스크를 그렇게 키우면서 이거 투자자들이 이렇게 JP모건이나 이런 대형은행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을 보면 실물을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적격 은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천천히 그 인도월이 되면은 이렇게 등록 은으로 바꿔서 좀 인출하고 조금씩 인출하고 뭐 당장 인출할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보관할 필요 없는 그런 보관비도 안 내도 되고 그런 감사 대상도 아닌 그런 적격 은을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이 COT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1월 30일부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시스템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발표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때부터 지금 미친 척하고 지금 이 실물 인출을 받는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은 가격이 크게 폭락하고 있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이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 이유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다. 딱 종료된 그 시점부터 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건 뭔가 의도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시장에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물론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실버 스퀴즈 그러니까 은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 실물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 라는 게 뭐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라 그게 뭐 쉽지도 않은 거고 사실 그래가지고 뭐 한적기로 듣고 한적기로 흘리셔도 되는 부분인데 요즘 들어 이제 JP모건 뿐만 아니라 좀 이게 코맥스 창구를 보면 좀 수상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려봤고요.